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12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이 12월 CPI 관련된 소식으로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Consumer prices fell 0.1% in December in line with expectations from economists. 네,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을 했던 것과 같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2일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는 6개월 연속으로 둔화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이 10월 달에는 7.7%까지 둔화가 됐고요. 이번 12월 달에는 6%대까지 내려가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주요 외신의 평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잔디 모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입니다. 이번 CPI와 관련돼서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아직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 인플레이션의 방향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렇게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 그리고 CNBC 및 전문가들은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로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CPI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봤다시피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Time for the Fed to declare victory on inflation, not yet. 네, CNBC는 아직 승리를 외칠 때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12월 CPI가 감소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만 먼저 살펴보자면 이 센터 오브 이코노믹 앤 폴리시 리서치의 이코노미스트인 딘 베이커는 이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때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도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승리를 외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CNBC는 또 이러한 의견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코멘트인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2022년 3월 연준 및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이 공격적이었던 것과 또 주요 지표들을 보수적으로 바라봤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 승리를 외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또한 12월 CPI 지표 자체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는 CNBC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와 관련해서 진전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무디스 애널리틱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아직 객관적인 수치가 높다는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또 CNBC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정책 입안자들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 위해서, 즉 금리라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들을 더 필요로 할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골딜락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연착륙과 골딜락스를 위해서는 앞으로 고용시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고용시장이 붕괴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면 그때 비로소 골딜락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아직 연준은 임금 상승률로 초래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을 살펴보면서 이 객관적인 지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평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BlackRock cutting 500 jobs after recent growth.
네, 블랙록과 감축 소식, 이러한 고용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이번에 감원을 하겠다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기준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블랙록은 지난해 금융시장 매도세 후폭풍으로 올해 전 세계 인력 가운데 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랙록은 또 어떠한 의견을 내비쳤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블랙록의 감원은 지난달 CFO 게리 샌들린이 단기적 퍼포먼스가 부진한 것을 고려해 고용을 동결하고 또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타난 결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장애물이 있고 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달 뒤에는 이러한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블랙록에서도 감축 소식을 밝힌 가운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도 감원 행렬에 또 합류를 했는데요. 직원 200여 명을 해고하기로 밝혔고요. 이러한 소식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조직 개편이 헬스케어 산업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축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고 월가와 빅테크 기업 쪽에서는 감축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 자체는 아직 견조하다는 평가도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가량 감소하면서 아직 고용시장은 견조하다는 점을 주목을 했는데요. 아까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지금의 기사 내용까지 다 같이 합쳐봤을 때는 고용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맥락 안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내용이고요. TSMC gives cautious outlook despite strong earnings. 네,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치와 함께 평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에는 깜짝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959억 대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2,894억 4천만 대만 달러를 웃돈 규모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망치보다 낮은 6,255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첨단 반도체 판매에 힘을 입으면서 순이익 자체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웬델 황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지난해 4분기는 연말 시장 수요 둔화와 고객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선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면 전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4분기 수요가 악화되면서 사업이 위축되었다며 2023년 1분기로 옮겨가면서 아직 매크로 경제 환경이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약한 수요의 지속과 고객들의 추가 재고 조정으로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웬델 황 CFO의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수요 둔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소식인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reportedly considering touchscreen Mac laptop for 2025. 네, 애플이 어떠한 소식을 전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 전통을 깨고 이 맥 컴퓨터에 터치 스크린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을 맥에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기술자들은 이 같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2025년 맥 프로 제품군의 대규모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터치스크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완벽하게 난 상태는 아니고요. 애플 측에서 주요 코멘트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맥북의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또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시죠.
터치스크린 맥은 소프트웨어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터치스크린을 위한 시스템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맥의 시스템은 마우스와 키보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됐지만 맥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싫어했던 터치스크린 적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